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부하냐 바쁜데.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대학교 전공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고르려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첫 번째 선택지가 뭐다? 과목 선택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이제는. 앞에 과목 선택은 이런 게 있구나 아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성적입니다. 자, 일부 과목을 제외한 모두 상대평가 5등급이에요. 상대평가 5등급이라는 게 뭐다? 가장 큰 포인트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 과목은 뭐였어요? 사회, 과학의 융합 선택 9개 과목입니다. 요거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5등급의 상대평가로 성적이 매기게 돼요. 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구간 비율과 누적 비율 보시죠. 구간 비율은 각각의 등급에 이 정도의 학생이 있다는 거고, 누적 비율은 뭡니까? 얘는 1등급, 얘는 2등급까지, 얘는 3등급까지. 이게 누적 비율이에요. 그쵸? 누적 비율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돼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게 중요한 거야. 내가 몇 퍼센트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5등급 체계에서 1등급 1. 딱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죠. 1이에요.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1등급은 10%입니다. 10%. 10% 적어 보이죠? 엄청 많은 겁니다. 9등급 체계 안에서는 1등급이 4%밖에 안 됐어요. 거의 2배 반이는 겁니다. 1등급이 10%고요. 2등급은 24%인데 누적 비율로 따지면 34%까지가 돼요. 이게 퍼센트 하면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100명이라고 칩시다. 200명, 보통 200명 정도 되니까 200명이라고 쳤을 때, 그쵸? 일단 1등급은 몇 명이 될까? 20명이 되겠죠? 20명. 자, 20등까지가 1등급이 돼요. 자, 2등급은 어떻게 될까? 34니까 일단 21등부터 시작해서 곱하면 몇 명? 68등까지, 68등까지. 여기가 2등급이에요. 3등급은 69등부터 시작해서 몇 명? 132등까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등수에 들어야 돼요. 각 과목별로 말이에요. 물론 이제 동점자가 생기면 등수는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입학한 친구들이 몇 명인지를 딱 보시고 나서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등급을 받으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구나,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구나를요,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들 채점하잖아요. 채점했을 때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점수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편하죠. 딱 점수를 매겼을 때 90점이네? A구나. 딱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어때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점수만 가지고 내가 등급 몇 등급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모든 시험은, 각 과목은 시험만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 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도 봐요. 그러니까 이 등급은 기말고사도 보고, 중간고사 보고, 중간에 수행평가도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봐야지만이 등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시험이든 수행평가든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이제 놓치게 되면은 좋은 등급을 받기가 힘듭니다. 자, 이렇게 돼요. 등수 이해 가셨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 9등급 체계에서는 이랬어요. 그렇죠? 이생에서는 1등급은 4%, 2등급은 12, 누적 비율입니다. 11%, 3등급은 23%, 4등급은 40%였어요. 그러면 대치해 봅시다. 한번. 바뀐 고교 학점제 하에서의 2등급까지 비율은 34%예요. 34%. 그러면 34%로 2등급을 받았던 친구는 지금 현재 9등급 체계 하에서는 몇 등급 받을까요? 그러면 3에서 4등급 사이 정도가 되겠죠. 아마도 3.4등급일 겁니다. 3.4등급. 3.4등급. 그렇죠? 3.4등급. 물론 이제 각 과목에서 점은 없어요. 무조건 1, 2, 3, 4로 나옵니다. 모든 과목을 합쳤을 때 이제 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산술적으로 봤을 때 3.4등급에 돼요. 엄청나게 는 거죠. 보통 지금 9등급 하에서 2등급은요,
공부 좀 했구나라는 판단을 받는 등급이에요. 3등급은 너 못하지는 않았구나입니다. 4등급부터는 어때요? 대학들이 너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니라고 평가받는 등급이에요. 기본적으로 입시에서 봤을 때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등급이 몇 등급이었어요? 이전까지는 3등급이었어요. 3등급. 근데 이게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 9등급 체계하에서는 3등급까지가 우리가 유의미하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최상급, 최상위 학생들은 최소한 2등급까지는 받아야 됐거든요. 5등급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 2등급까지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수시에서 혹은 정시에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마지노선이 몇 등급이다? 이제 2등급이라는 거면 2등급. 2등급. 그러면 최상위권은 5, 1등급 받지 못 받잖아. 5, 1등급 받는데 몇 명 낸다고?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보통은 1, 2를 왔다 갔다 받아요. 친구들이. 근데 이건 바뀌죠.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이 친구들은 무조건 뭐 봐야 돼요? 이제는 1등급 받아야 돼. 왜? 예전에는 4%였는데 지금 몇 %야? 10%야. 예전에 2등급이었던 학생들도 거의 다 어디에 들어가? 1등급 받는 거야.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 안에서 유의미한 등급 몇 등급이다? 2등급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등급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누적 비율 몇 프로까지? 34%입니다. 물론 내가 3등급 받았다고 해서 대학이 망할 건 아니에요. 내신 등급이 안 좋으면 정시에 도전할 수도 있고 논술이라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좋게 만들어서 학송의 전형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인서울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2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최상위권, 의치안의 최상위권은 1이 나와야 돼, 1이. 의치안 가려고 하는데 1이 안 나온다, 이제 못 간다는 세계가 오는 겁니다. 지금은 의치안이 지방까지 하면은 1.5까지가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 인재까지 포함해서. 근데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끊기거든요, 의대가. 근데 지금 어떨까요? 다 어디서 끊길까? 이제는 1.0에서 끊기겠죠. 최상위권은 어찌됐든 1이라고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비율이 10% 늘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정말 삐끗만 하지 않으면 여유가 있어요. 4%와 10%는 정말 큰 격차입니다. 최상위권 아마 여유 있게 1등급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요, 어쨌든 3등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뀐 성적 체계 하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포인트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급간이 완화돼요. 그쵸? 완화됩니다. 완화되는데,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상위권의 내신 경쟁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죠. 4% 안에 정말로 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4% 굉장히 적잖아요. 10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얘는 몇 등까지 들어야 돼? 4등까지야. 4등까지. 선택 과목 들어가잖아요. 인원수가 확 줍니다. 어떤 과목은 20명 듣는 과목도 있어요. 20명. 20명의 4%는 몇이야? 0.8등이야. 0.8명이야. 올림에서 1등만 받습니다. 1등만 1등급 받는 거야. 1등만.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 10%다. 10%. 그러면 100명 듣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10%니까 10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쵸? 20명밖에 듣지 않지만 1등급은 몇 명이 늘어나요? 2명으로 늘어나요. 2배가 늘어나. 2배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에 한해서 내신 경쟁은요, 완화가 돼요. 무려 몇 프로 늘어났어? 250%나 늘어났습니다. 1등급 비율이. 그러니까 이 정도 봤을 때 최상위권의 내신 경쟁은 완화된 게 맞아요. 물론 이제 삐끗하면 굉장히 타격이 크긴 해요. 이제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의미한 등급은 뭐다? 인서울 수시에서 유의미한 등급은 2등급까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상위권은 1등급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랑 학종에서 3등급